한국산 사면 끝장낸다. 미국이 중동을 협박했습니다. 38조 원을 쏟아부은 중동의 대답은 코웃음이었죠. 미사일 218발이 쏟아지는 하늘에서 미국 무기는 멈췄고 한국 무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요격률 97.3%. 벙커로 도망친 미국과 코피 흘리며 레이더를 지킨 한국. 세계가 선택한 건 후자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하늘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218발, 자폭드론 850기, 이란 혁명수비대가 쏟아낸 철의 비가 아부다비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죠. 방공사령부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빗줄기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은 32발, 218발을 32발로 막으라는 겁니다. 등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왼쪽 스크린에서 흰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어요. 궤적이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날카로웠죠. 하늘에서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을 쏜 건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었거든요. 72시간 전만 해도 제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나라의 무기였습니다. 나세르 알마크툼. 그게 제 이름입니다. 아부다비 왕세자 전하 직속 군사전략 수석 고문. 쉽게 말하면 전하께서 무기를 살 때 이거 사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저예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89기입니다. 미 육군 포트베닝에서 3년간 연수도 받았죠. 제 사무실 벽에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장과 미국 국방대학원 수료증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것. 그건 제가 숨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사실이었죠. 그런 제가 72시간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설 노동자나 보내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반도 끝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한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아부다비의 새벽은 조용합니다. 모래바람이 잦아드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왕궁에서 2km 떨어진 제 관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검은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벽 3시 14분.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왕세자 전화 직통선. 이 번호가 새벽에 울리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죽었거나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전하, 나세르. 왕세자 전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이 톤을 들은 건 5년 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예멘 후티 반군이 우리 유조선을 공격했을 때였죠. 이란 쪽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혁명수비대 미사일 기지에 발사대 52기가 전개됐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2기요. 그게 끝이 아니야. 무인기 생산시설 3곳에서 자폭드론 대량 출고가 확인됐다. 정보부 분석으로는 72시간 내 공습 가능성이 87%야.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맨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움이 발끝부터 올라왔습니다. 87%면 사실상 확정이었거든요. 우리 정보부가 80% 이상으로 찍으면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나세르, 방공망을 전면 재점검해라.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즉시 보고해. 72시간이다. 알겠습니다, 전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어둠 속에서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부다비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닮은 첨탑들이 새벽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죠. 저 건물들 안에 200만 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 하나에 200만 명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군복 대신 양복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전쟁이 아니라 결정의 날이니까요. 차에 시동을 걸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28분.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어요. 사막의 새벽 공기는 의외로 서늘합니다. 코끝이 시리더군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차갑고 건조한 24시간 돌아가는 군사시설 특유의 공기였습니다. 제 사무실은 7층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
대신 벽면 전체가 스크린입니다. 중동 전역의 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스크린이죠. 이란 쪽 화면에 빨간 삼각형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미사일 기지를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52개의 빨간 삼각형.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첫 번째로 연 파일은 UAE 방공망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3개 포대, 가용 요격탄 128발, 128발, 미사일 52기가 전부 발사되면 최소 200발은 날아옵니다. 거기에 드론까지 합치면 숫자는 1000 단위로 올라가죠. 128발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있으니까요. 빅터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빅터 콜먼, 글로벌 디펜스 솔루션즈 중동 지역 수석 부사장, 미국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의 중동 총책임자입니다. 빅터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무기 도입은 빅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사드도, F-16 블록 60도 전부요. 15년간 빅터가 추천하는 무기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빅터는 보통 2번 만에 받거든요. 3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직전에 연결됐습니다. 나세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빅터의 목소리는 늘 여유로웠어요. 새벽 5시에 전화를 받으면서도 마치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톤이었죠. 빅터, 이란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 발사대 52기 전개. 72시간 내 공습 가능성이 87%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이었을까요? 빅터가 입을 열었어요. 52기? 잠깐만, 정보 출처가 어디야? 왕실 정보부 직접 확인이야. 또 침묵. 이번엔 5초였어요. 빅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알았어, 나세르. 일단 진정해. 패트리어트가 있잖아. 가용 요격탄이 128발이야. 부족해. 그럼 추가 납품 요청을 올리면 되지. 제가 묻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빅터, 추가 요격탄 납품. 얼마나 걸려? 잠깐의 침묵.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글쎄, 정식 절차로 가면 14개월에서 22개월 정도. 22개월이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22개월이면 660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72시간, 즉 3일이었어요. 빅터, 72시간이야. 22개월이 아니라. 나세르, 이건 미사일이야. 마트에서 우유 사는 게 아니라고. 생산 라인 가동부터 품질 검증, 의뢰 승인, 수출 허가 절차까지 다 있어. 미국 시스템이 원래 그래. 미국 시스템이 원래 그렇다. 빅터가 그 말을 할 때 목소리에는 한 톨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그럼 긴급 납품은? 긴급이어도 빨라야 8개월이야. 의회 승인이 문제거든. 알잖아. 미국 의회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8개월.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천장. 200만 명의 목숨이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방의 천장치고는 너무 평범했죠. 하지만 말이야, 나세르. 빅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장사꾼이 본론으로 들어갈 때의 톤이에요. 마침 좋은 게 있어. 패트리어트 PAC-3 MSE 풀 패키지. 발사대 8기에 요격탄 256발. 여기에 사드 포대 1기 추가. 레이더 업그레이드까지 묶으면 깔끔하지. 얼마야? 260억 달러. 약 37조 원이야. 물론 분할 결제 가능하고. 37조 원. 숫자 자체는 놀랍지 않았어요. UAE는 그 정도 쓸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납기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선적은 언제 가능해? 빅터가 잠깐 뜸을 들였어요. 14개월 후. 똑같잖아. 나세르, 들어봐. 260억짜리 패키지를 사인하면 내가 워싱턴에서 긴급 납품 우선순위를 밀어줄 수 있어. 8개월로 당겨질 수도 있다고. 8개월이면 이란 미사일이 240일 더 생산될 시간이라는 건 빅터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우리 안보가 아니라 260억 달러 계약서에 있었어요. 알았어, 빅터. 검토해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침 5시 47분.
72시간 카운트다운 중 남은 시간은 69시간 41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카림 알파이살, 제 수석 보좌관입니다. 33살, 영국 샌더스트 사관학교 출신. 젊지만 눈이 날카로운 친구였어요. 국장님, 왕세자 전하 긴급 지시 수신했습니다. 카림의 손에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더군요. 이 친구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방공망 재편 옵션을 72시간 내로 올려야 합니다. 알고 있어. 빅터한테 방금 전화했어. 카림이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미국 쪽 말고 다른 옵션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옵션. 카림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지난달에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 150문. 계약 규모 26억 달러. 그런데 여기가 핵심인데요. 카림이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첫 번째 선적이 계약 후 14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4주. 3개월 반이라는 거야? 예. 독일이 3년 걸린다고 했던 물량을 한국이 14주 만에 배에 실었습니다. 순간 귀가 솔깃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림, 자주포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방공 체계야.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천궁2라는 중거리 방공 체계가 있습니다. 이미 이라크가 3조 7천억 원어치를 계약했고요. 천궁이 뭐야? 처음 듣는데.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국인 건설 노동자들이었어요. 80년대에 아부다비 인프라를 지으러 왔던 사람들. 삽을 들고 사막에서 땀 흘리던 그 모습이요. 카림, 한국은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야. 자동차, 드라마. 거기서 미사일이 나온다고? 국장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됐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미국 쪽으로 가. 빅터한테 긴급 납품 우선순위 협의 요청하고 국무부 채널도 열어. 카림이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빛이었지만 저를 15년간 보좌해온 그는 제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나면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카림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어요. 이란 쪽 빨간 삼각형 52개가 그대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 15분. 남은 시간 69시간 13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이 해결해 줄 거라고. 30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빅터 콜몬이라는 인간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후 2시. 빅터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나세르, 좋은 소식이 있어. 빅터는 190cm가 넘는 장신이었어요. 회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웨스트포인트 졸업 반지가 왼손에서 번쩍였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 출신이지만 빅터는 그 반지를 무기처럼 사용했어요. 중동 관리들 앞에서 손을 내밀 때마다 그 반지가 시선을 잡았거든요. 미국의 힘을 손가락 하나로 보여주는 방법이었죠. 뒤에 수행원 둘이 따라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 한 명은 노트북. 제 사무실에 허락도 없이 자리를 잡더군요.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260억 달러 패키지를 사인하면 긴급 납품 트랙에 올려줄 수 있대. 8개월 아니라 6개월까지 당길 수도 있어. 6개월이요? 빅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가장 좋은 의자예요. 제 자리가 아니라 접견용 소파에 앉은 건데 어째서인지 빅터가 앉으면 거기가 상석이 되어버려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빅터가 수행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행원이 서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독점 공급 조항. UAE의 모든 방공 체계는 미국산으로 단일화한다. 타국산 무기 도입 시 본 계약 전체가 무효화된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무기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가슴이 뜨끔했어요. 한국 이야기를 카림한테 들은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설마 그걸 빅터가 알고 있나? 빅터, 우리가 다른 나라 무기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 빅터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웃음이요. 나세르, 우리가 15년을 같이 했잖아. 내가 이 지역에서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빅터의 정보력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아침에 카림과 나눈 대화를 도청한 수준이었거든요. 빅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혹시 한국 쪽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접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빅터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나라는 반도체 공장이나 돌리는 나라야. 미사일? 장난감이지. 사막에서 1년 못 버틸 장비를 왕세자 전하 목숨에 걸겠다는 거야? 빅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책상 앞까지 걸어와서 양손을 짚었어요. 제 눈을 위해서 내려다보더군요. 190cm와 175cm의 차이. 그 15cm가 갑자기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F-35 유지 보수 계약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 부품 공급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용 중인 F-16 블록 60 엔진 정비도 다시 생각해봐야지. 그건 협박입니까, 빅터? 빅터가 다시 웃었어요. 이번엔 이빨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얗고 가지런한 미국식 웃음.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나세르. 현실이지. 사막 위의 작은 왕국이 미국을 등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잖아. 우리는 15년간 너희 하늘을 지켜줬어. 그 은혜를 잊지 마. 은혜. 그 단어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장사였어요. 15년간 우리가 미국에 쏟아부은 돈만 58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은혜를 입은 쪽이 누구인지는 장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30년간 미국 무기를 믿어온 제가 그 믿음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빅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 생각해. 48시간 안에 답 줘. 워싱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빅터가 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따라 나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빅터가 제 책상에 짚었던 자리를 바라보면서요. 양손 자국이 유리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카림이었습니다. 국장님. 빅터가 나가면서 제 부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카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랍인들은 주인이 바뀌면 안 돼. 40년간 미국 목줄에 매여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다른데 기웃거려. 고삐를 좀 조여야겠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목줄. 고삐. 그 인간이 우리를 개 취급한 거였어요. 카림.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예, 국장님. 폴란드 보고서. 그리고 한국 방공 체계 자료. 전부 가져와. 카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더군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로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카림이 나갔어요. 저는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7층에서 내려다본 아부다비는 오후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유리 건물들이 사막 위에서 신기루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 풍경 뒤에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줄에 매인 게 아니라 미국의 보호를 받는 거라고 30년간 믿어왔는데요. 목줄. 그 한마디가 30년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8분. 남은 시간 60시간 6분. 이란의 미사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카림이 가져올 그 자료 속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이름이 들어 있다는 걸. 천궁. 그 두 글자가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카림이 서류 뭉치를 안고 돌아왔어요. 두께가 어린이 팔뚝만 했습니다. 국장님. 한국방산수출연합과 천궁2 기술 사양서입니다. 책상 위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묵직하더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으로 훑어보려는 거였어요. 빅터한테 받은 모욕 때문에 잠깐 감정적으로 흔들린 거지. 진짜로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첫 페이지는 한국 방산 수출 총괄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 수출액 약 38조 원. 세계 방산 수출 4위. 눈이 멈췄어요. 4위라고? 고개를 들어 카림을 봤습니다. 이거 맞아? 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데이터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 한국이에요. 프랑스보다 아래지만 영국보다 위라는 거야?
예. 그리고 증가 속도를 보시면 5년 전 대비 수출액이 7배 이상 늘었습니다. 7배.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수출 많이 한다고 좋은 무기는 아니니까요. 중국도 수출 많이 하지만 품질은 별로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천궁2 기술 사양. 분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 고도 최대 40km. 동시 교전 능력 다수 표적 동시 추적 및 교전. 반응 시간 탐지에서 발사까지 10초 미만. 10초 미만이라는 숫자에서 손이 멈췄어요. 패트리어트 PAC-3의 반응 시간이 약 15초입니다. 5초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탄도미사일이 마하 7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5초는 수십 킬로미터의 차이거든요. 이 반응 시간 데이터 출처가 어디야?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자료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분석 보고서입니다. 제인스 디펜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전문 매체예요. 거기서 검증한 수치라면 뻥은 아닌 겁니다.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처음엔 의무적으로 넘기던 손가락이 어느 순간부터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가격 항목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 개 포대 기준 가격 패트리어트 PAC-3의 약 3분의 1 수준. 3분의 1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비슷한 게 아니라 일부 항목에서는 상회합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률 시험 데이터에서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아까 빅터가 260억 달러를 부르던 그 방의 천장이 다시 보였습니다. 260억 달러면 천궁2로 환산하면 몇 포대를 살 수 있어? 카림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략 18개 포대입니다. 패트리어트 8기살 돈으로 천궁2를 18개 포대 배치할 수 있습니다. 18개 포대. 숫자가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8기와 18기. 방공망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숫자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이 싸면 이유가 있는 법이야. 실전 검증이 안 됐잖아. 카림이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제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천궁2는 아직 실전에서 한 발도 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카림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국장님, 내일 IDX 무기박람회 한국관에서 천궁2 실물 전시와 시뮬레이션 시연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빅터한테 들킬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빅터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줄, 고삐, 가지. 다음 날 오전, IDX 국제방산전시회,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유리와 철골로 세운 거대한 건물입니다. 에어컨이 3개 나오는데도 인파의 열기 때문인지 후끈했어요. 미국관이 전시장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실물 모형 앞에 빅터가 양복 차림으로 서 있더군요. 각국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호탕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한국관은 전시장 동쪽 끝에 있었어요. 미국관의 5분의 1 크기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카림과 함께 슬쩍 들어갔죠.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작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천궁2 발사대 실물 모형이 부스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도색이 깔끔하더군요. 미국관의 화려한 조명과 대형 스크린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뭐랄까 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쓸데없는 장식이 없고 기능에만 집중한 외형. 한국 측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시뮬레이션 시연이 곧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연장으로 들어갔어요. 대형 스크린에 사막 지형이 떠 있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가 시작됐죠. 시나리오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8발 자폭드론 50기 동시 공격. 화면 속에서 미사일들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천궁2 시스템이 자동으로 표적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더군요. 탄도미사일부터 잡고 순항미사일, 드론 순서로요.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 속 하늘에서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요격률 96.2%.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전과는 다르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눈에 익은 얼굴이 한국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휘장이 가슴에 달린 남자. 모세 바라크. 이스라엘 방산기술국 부국장이었어요. 모세가 한국 관계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카림을 쳐다봤어요. 카림도 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거 모세 바라크 아닙니까? 응. 아이언돔 개발에 관여한 인물이야.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아이언돔.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를 만든 나라의 사람이 한국 부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세르, 여기서 뭐 해? 빅터였습니다. 언제 따라왔는지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한국관 입구 앞에서요. 빅터의 시선이 제 뒤에 천궁투 모형을 훑었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지더군요. 아, 장난감 가게 구경 왔구나.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렸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부스 직원들도 들었을 겁니다. 빅터, 그냥 둘러보는 거야. 장난감은 장난감답게 구석에 있어야지. 이런 데까지 끼어들면 곤란해. 빅터가 한국관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킬킬 웃었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한번 톡 치더니 미국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어깨를 치는 그 손이 가볍지 않았어요. 소유물을 다루는 손길이었습니다. 카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국장님. 됐어. 가자. 저는 한국관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모세 바라크가 여전히 한국 관계자와 이야기 중이었어요. 아이언돔의 나라가 장난감 가게에 왜 저렇게 진지한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23분. 남은 시간 52시간 5분. 그날 오후 카림이 추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쪽에서 전체 패키지 브리핑을 제안해왔습니다. 전체 패키지? 천궁투만이 아닙니다. 복합방공 체계 전체를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빅터한테 들킬 위험이 있었지만 아침에 본 모세 바라크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장소는 알다프라 기지 브리핑룸을 잡아놨습니다. 알다프라. 아부다비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공군기지였어요.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가지. 알다프라 기지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활주로가 아지랑이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기온 51도. 차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숨을 들이쉬면 폐가 타는 것 같았죠. 브리핑룸은 에어컨이 3개 나왔습니다. 한국 측 인원 3명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양복이 아니라 반팔 작업복 차림이더군요. 셋 다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후반, 약간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명찰에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는데 한국어는 못 읽겠더군요. 방위사업청 수출지원단장입니다. 오늘은 천궁투를 포함한 한국형 복합방공 체계 전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 복합방공 체계 구성도. 도표 하나에 6가지 무기 체계가 계층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천궁투가 있었어요. 중고도 방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요격 담당. 그 아래에 처음 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K-30 비오 복합, 저고도 방어, 대드론 및 저고도 항공기 요격. 화면이 바뀌었어요. K-30의 실물 사진이 떴습니다. 장갑차 위에 30mm 쌍열 기관포와 소형 미사일 발사대가 결합된 형태였어요. 이게 뭡니까? 단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0mm 자주대 공포와 신궁 단거리 미사일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복합방공 체계입니다. 기관포로 근거리 드론을 격추하고 미사일로 중거리 표적을 잡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드론 격추 능력은 어떻습니까? 단장이 영상을 틀었어요. 시험 사격 영상이었습니다. 소형 드론 여러 대가 편대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K-30의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두두두두두. 화면 속 드론들이 허공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한 대가 아니라 줄줄이요. 마치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분당 발사 속도가 얼마입니까? 분당 600발입니다.
유효 사거리 3km 이내에서 드론 격추율 시험 수치가 94%입니다. 94%. 이란 자폭 드론 850기를 생각하면 이 체계가 왜 필요한지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천궁2가 탄도미사일을 잡는 동안 K-32 드론을 쓸어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K9 자주포였습니다. 이건 방공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왕국이 필요로 하는 건 방공만이 아닐 겁니다. 단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영업사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눈이었죠.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파악하고 온 눈빛이요. K9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212문 납품 완료. 에스토니아 36문 납품 완료.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이집트까지 운용 중입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어요. K9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유럽 전역이 거의 파란색이었습니다. 나토 국가 상당수가 한국 자주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방금 전까지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카림이 제 옆에서 태블릿에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자기가 옳았다는 걸 알지만 티를 내지 않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납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단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천궁2 2개 포대 기준으로 계약 후 14주입니다. 14주요? 저는 되물었어요. 3개월 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설치와 운용 교육까지 포함해서 20주면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20주. 빅터가 말한 22개월의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카림이 옆에서 기침을 하더군요. 그 숫자가 가능한 겁니까? 과장이 아니고? 단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폴란드 K9 첫 선적 기록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정확히 98일 만에 그단스크 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이 36개월 걸린다고 했던 물량입니다. 98일.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어요. 빅터가 26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22개월을 부른 게 떠올랐습니다. 그 22개월 동안 이라는 미사일을 더 만들 거고 드론을 더 찍어낼 거고 우리는 빈 하늘 아래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14주라고 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사막의 열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지만 이번엔 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몸이 느끼는 감각이 무뎌진 거겠죠. 차에 타면서 카림에게 물었습니다. 카림, 왜 이렇게 빨라? 카림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시 상황에서 운용하는 무기를 만듭니다. 바로 위에 북한이 있으니까요. 납기가 느리면 전쟁에서 진다는 걸 뼈로 알고 있는 거죠. 북한. 그 단어가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한국은 70년 넘게 미사일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환경에서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란 위협에 72시간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듯이 그 사람들은 70년째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47분. 남은 시간 45시간 41분.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카림이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국장님,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천궁2 실사를 위해서요. 왕세자 전화 승인을 받고 진행 중입니다. 전화 승인이요? 제가 보고도 안 올렸는데? 카림이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고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왕세자 전하가 직접 움직였다는 건 제가 너무 느리다는 뜻이니까요. 알다프라 기지로 다시 갔습니다. 아침 7시였는데 벌써 기온이 46도였어요. 활주로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사람 키보다 높았습니다. 기지 동쪽 경납고 앞에 컨테이너 3개가 내려져 있었어요.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있었죠. 5명이었어요. 전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양복도 아니고 군복도 아닌 네이비색 작업복. 가슴에 태극기 패치가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사람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타 있었어요. 목덜미에 소금기 띤 땀 자국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 아닌 엔지니어의 손이었어요.
기계를 다루다 데인 흔적들. 그 남자가 컨테이너 문을 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4명도 따라 들어갔어요. 도착한 지 채 10분도 안 돼서 장비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경납고 그늘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갔어요. 활주로 위 아스팔트에 달걀을 깨면 익을 정도의 열기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쉬지 않았어요. 그 50대 남자가 레이더 안테나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패널을 열고 케이블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어요.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금속 표면이 52도 직사광선에 달궈져 있었을 텐데요. 손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움찔하는 게 보였지만 손을 떼지 않았어요. 다른 한 명은 사다리에 올라가 발사대 상단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땀이 줄줄 흘러 목을 타고 작업복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카림이 옆에서 물을 건넸어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한국 기술진을 위한 거였습니다. 국장님, 물 좀 갖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림이 생수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50대 남자에게 물을 내밀었죠. 그 남자가 올려다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핏줄이 터져서 흰자위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말하고 나서 영어로 다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끝내겠습니다. 이 레이더 보정이 전하의 왕궁 위하늘을 결정합니다. 물병을 옆에 내려놓고 다시 패널에 손을 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빅터 일행이 지난달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빅터는 VIP 텐트를 요청했어요. 에어컨, 차가운 음료, 과일 플래터. 프레젠테이션을 1시간 하고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장비에 손을 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패트리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건으로 미국 본사에서 기술자가 와야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3개월째 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한국 엔지니어 5명이 52도 사막에서 장갑도 없이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서류를 가져왔고 한국은 공구를 가져왔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한국 기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온이 43도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찜통이었죠.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사막의 밤은 서늘합니다. 기온이 28도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기지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한국 기술진은 조명을 켜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카림이 보고를 올렸어요. 한국 기술진 38시간 연속 작업 중입니다. 식사를 2끼 거른 상태고 물만 간간히 마시고 있습니다. 38시간이요? 예. 수석 엔지니어가 코피를 흘렸는데 닦지도 않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조명 아래에서 그 50대 남자가 여전히 레이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 밑에 마른 핏자국이 줄을 긋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져서 새살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볼트를 조이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계기판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 남자가 올려다봤어요. 충혈된 눈에 핏기가 가시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저는 한국에서 30년간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장비가 사람 목숨을 살리려고 여기 온 겁니다. 제 손이 멈추면 누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어요. 목 안쪽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는데 카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방금 정보부에서 긴급 통신이 왔습니다. 이란 쪽이야? 예. 혁명수비대 통신 감청 결과 공습 시점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36시간 이내로 추정됩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72시간이 3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한국 기술진을 봤어요. 여전히 조명 아래서 묵묵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천궁투 실전 배치까지 얼마나 남았어? 수석 엔지니어 말로는 12시간이면 레이더 보정이 끝나고 그 뒤 시스템 연동 테스트 4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합쳐서 16시간입니다. 16시간 뒤면 실전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야? 예, 16시간. 이랑 공습까지 36시간. 20시간의 여유. 빠듯하지만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쪽은 카림이 고개를 저었어요. 빅터한테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요격탄 긴급 수송을 요청했는데 대답이 본국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였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최소 2주. 2주.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36시간 뒤에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미국은 2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12분. 남은 시간 33시간 16분. 그날 아침 9시. 빅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세르, 알다프라 기지에 한국 기술진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어. 빅터의 목소리는 평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어요. 낮고 차갑고 느렸습니다. 빅터,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야. 모든 옵션.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한국산 도입하면 F-35 유지보수 끊긴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검토 단계야. 결정된 건 없어. 빅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극하듯 과장된 한숨이었습니다. 나세르, 나세르. 15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의회 승인 밀어주고, 기술 이전 주선하고, 합동훈련 잡아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럴 거야? 그 15년 동안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 580억 달러입니다. 빅터. 은혜를 따지려면 장부부터 펼쳐요. 속으로만 한 말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건 달랐어요. 알겠어. 신중하게 하겠다. 잘 생각해. 점심 때 사무실로 갈게. 260억 달러 계약서 들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더군요. 점심 직전 빅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행원 셋의 미국 대사관 무관까지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 제 사무실을 채웠어요. 빅터가 가운데 앉고 무관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마치 법정 같은 배치였죠. 나세르,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가자. 빅터가 서류를 꺼냈어요. 260억 달러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러면 워싱턴에서 패트리어트 요격탄 긴급 수송을 48시간 내로 승인해 줄 수 있어. 48시간이요? 아까는 2주라고 했잖습니까? 빅터가 미소를 지었어요. 260억 달러에 사인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지. 그 말인즉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요격탄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는 와중에 260억 달러를 인질로 삼은 거예요. 무관이 입을 열었어요. 알마크툼, 고문.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UAE가 미국산 EA 방공 체계를 도입할 경우 미합 중국은 기존 군사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협박이었어요. 외교적 언어로 포장한 노골적인 협박. 빅터가 덧붙였습니다. 나세르, 솔직히 한국은 무기를 팔아본 경험이 몇 년 안 돼. 사후 지원 체계도 없고 실전 검증도 안 됐어. 지금 사막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그 한국인들. 이란 미사일이 실제로 떨어지면 짐 싸서 도망갈 사람들이야. 주먹이 떨렸어요. 책상 아래에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도망갈 사람들. 빅터는 38시간째 잠도 안 자고 사막에서 코피 흘리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빅터.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24시간. 내일 아침 9시까지 사인 안 하면 워싱턴에 보고 올라가. 빅터가 일어섰어요. 나가면서 제 어깨를 또 톡 쳤습니다. 이번엔 2번. 문이 닫힌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주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카림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국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카림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빅터가 사우디 국방부에도 같은 협박을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하면 제재하겠다고요. 그런데 사우디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카림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사우디 국방부 내부 통신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허락을 받고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과의 5조 3천억 원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에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사우디가 저 말을 할 수 있는데 UAE가 못할 이유가 있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33분. 남은 시간 25시간 55분. 그날 오후 늦게 알다프라 기지에 다시 갔어요. 한국 기술진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경납고에 도착하니 풍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천궁2 발사대 2기가 사막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빈 땅이었던 곳에 방공 진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요. 수석 엔지니어가 발사대 옆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코 밑 핏자국은 닦았지만 눈 밑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잠을 잔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레이더 보정 완료했습니다. 시스템 연동 테스트 중이에요. 3시간 후면 실전 가동 가능합니다. 3시간이요? 저는 되물었어요. 예정보다 빠른데요. 팀원들이 교대 없이 작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세워야 하니까요.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를 하는 투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요. 그때 카림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서 추가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긴급이라고 합니다. 추가 브리핑, 천궁2 외에 긴급 도입 가능한 체계가 더 있다고 합니다.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어요. 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FA50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경공격기 사진이었어요. FA50, 경공격기입니다. 훈련기와 경전투기를 겸합니다. 가격은 F-16의 3분의 1 수준이고 납기는 계약 후 10개월 이내입니다. 전투기까지 만듭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FA50은 이미 폴란드 공군에 48대가 납품 완료됐습니다. 이라크 공군도 운용 중이에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전투기 사진이었어요. 날렵한 외형의 스텔스기 특유의 각진 표면이 보였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입니다. 독자 개발이요? 예. 설계부터 시험 비행까지 한국이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어요. 닫으려고 했는데 잘 안 닫히더군요. 천궁2, K30, 비오 복합, K9 자주포, FA50, KF21점, 5가지 무기 체계가 머릿속에서 줄을 세웠습니다. 하나하나가 충격이었는데 5개가 모이니까 그건 충격이 아니라 체계였어요. 미사일을 잡는 천궁2, 드론을 쓸어버리는 K30점, 지상을 제압하는 K9, 하늘을 장악하는 FA50과 KF21점,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였어요. 단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6번째가 있습니다. 6번째요? 화면에 뜬 건 잠수함이었어요. 장보고 마이너스 3배치 마이너스 2.3천 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수중항해 능력이 기존 대비 3배 향상됐습니다. 수직 발사관 6기를 탑재해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잠수함까지요? 단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단장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업사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자기 나라를 믿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장군님, 천궁은 예고편이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하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전하의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전체 방위 체계를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빅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난감 가게, 도망갈 사람들, 사막 위의 작은 왕국, 그리고 한국 수석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이 레이더 보정이 전하의 왕국 위하늘을 결정합니다. 같은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세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서류와 협박을 들고 왔고 한쪽은 공구와 땀을 들고 왔어요. 카림. 예, 국장님. 왕세자 전하께 긴급 보고를 올려야겠다. 카림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별들 뒤 어딘가에서 이란 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8분. 남은 시간 17시간 20분. 그리고 3시간 뒤면 천궁2가 실전 가동을 시작합니다. 미국이 22개월 걸린다던 일을 한국은 이틀 만에 해낸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한국 기술진은 아직도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거예요. 코피를 흘리면서 물집 잡힌 손으로 잠도 안 자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걸음을 옮겼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게 된 확신. 빅터, 당신이 틀렸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카림이 백미러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17시간 20분. 이란의 미사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사막 위에 한국이 세운 방패가 서 있었으니까요. 왕세자 전하를 아련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왕궁, 지하 작전실이었어요. 전하는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흰칸두라가 아니었죠. 전쟁이 코앞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알다프라 기지에 한국산 천궁2 방공 체계 2개 포대가 실전 배치 완료됐습니다. 레이더 보정과 시스템 연동 테스트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전하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이틀 만에 실전 배치를 끝냈다는 건가? 예, 전하. 한국 기술진 5명이 38시간 연속 작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전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미국 쪽은 패트리어트 추가 요격탄 긴급 수송을 요청했으나 최소 2주 소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260억 달러 패키지에 서명하면 48시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조건부 긴급 수송이라는 거군. 예, 전하. 전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이란 미사일 기지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발사대들이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었죠. 나세르, 자네의 판단은?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어요. 30년간 미국만 바라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답을 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한국입니다. 전하가 돌아섰어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납기. 미국은 22개월을 말했고 한국은 14주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틀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둘째, 가격. 미국이 260억 달러를 요구한 물량을 한국은 3분의 1 가격에 제공합니다. 셋째,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셋째, 태도입니다. 미국은 서류와 협박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공구와 땀을 가져왔습니다. 52도 사막에서 38시간을 코피 흘리며 일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30년간 무기를 다뤘지만 그런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전하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스크린의 불빛이 전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좋다. 한국으로 가라. 전체 패키지를 검토해서 올려. 알겠습니다, 전하. 그리고 콜몬 부사장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전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가 15년간 빅터한테 당한 일들을 전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왕궁을 나왔을 때 새벽 2시였어요. 별이 쏟아지는 사막의 밤하늘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37분. 기지 사이렌이 울렸어요. 경보. 탄도미사일 발사 감지. 발사 지점 이란 남동부. 예상 도달 시간 7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72시간이 아니라 36시간도 아니었어요. 이란은 우리 예상보다 12시간 빨리 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카림이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알다프라 기지로 전속력을 냈죠. 사막 도로를 시속 180으로 달리면서 무전을 들었습니다. 1차 탄도미사일 14발 발사 감지. 추가 발사 진행 중. 현재까지 총 83발.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127발, 168발, 최종 집계 218발, 자폭 드론 편대 동시 이륙 감지, 추정 850기 이상, 218발에 850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까 왕궁에서 느꼈던 후련함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건 4시 52분이었어요. 방공 사령부 지하 벙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스크린 12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내려오는 미사일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패트리어트 상황은 한 번 포대 가동 중, 요격탄 잔여 32발, 2번 포대 탄약 보급 중, 3번 포대 레이더 이상으로 가동 불가,
32발. 218발을 32발로 막으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빅터한테 연결해. 통신병이 빅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어요. 6번, 7번, 8번째 겨우 받았습니다. 빅터,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어. 패트리어트 요격탄이 32발뿐이야. 긴급 지원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삑삑거리는 경보음이 들렸어요. 빅터도 기지 벙커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나세르, 나도 지금 상황 보고 있어. 본국에 긴급 수송 요청을 넣었는데 얼마나 걸려? 빅터가 침묵했어요. 3초, 5초, 7초. 빨라야 48시간이야. 48시간이면 우리 다 죽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빅터한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세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시스템이 그래. 시스템. 미사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시스템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스크린을 봤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요격을 시작했어요. 하얀 연기가 올라가고 하늘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하나, 둘, 셋. 빨간 점 3개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나머지 215개는 여전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 잔여 29발, 26발, 21발.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벙커 안에 있던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 잔여 8발. 끝이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200만 명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 오른쪽에서 새로운 궤적이 솟아올랐어요.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발사 지점이 달랐어요. 알다프라 기지 동쪽. 천궁2 포대가 배치된 곳이었습니다. 1발, 2발, 3발, 4발. 흰 연기가 내 줄기로 갈라지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궤적이 패트리어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날카로웠어요. 마치 칼날이 하늘을 가르는 것 같았죠. 쿵, 쿵쿵, 쿵쿵쿵. 하늘에서 연쇄 폭발이 터졌습니다. 빨간 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줄줄이 터져나갔어요. 저게 뭐야? 참모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천궁2입니다. 한국산 중거리 방공 체계. 지금 실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카림의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카림도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천궁2가 쏘아 올린 미사일들이 하늘에서 이란 탄도미사일을 하나씩 잡아갔어요. 스크린에서 빨간 점이 사라질 때마다 벙커 안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두두두두두두두. K-30 비오복합의 30mm 기관포였습니다. 저고도로 밀려오는 자폭 드론 편대를 향해 불을 뿜고 있었어요. 스크린 한쪽에 드론 격추 카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기, 100기, 170기, 230기.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K-32 드론을 마치 예초기로 잡초를 밀어버리듯 쓸어버리고 있었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스크린의 빨간색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어요. 내려오는 미사일보다 터져나가는 미사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마지막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방공망 요격률 집계 중. 벙커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최종 집계 완료. UAE 방공망 요격률 97.3%, 천궁2 단독 요격률 98.1%, K-30 비오복합 드론 격추 340기, 97.3%.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한 명이 시작하자 벙커 전체에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쳤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더군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카림이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스크린 한쪽에 패트리어트 전과가 표시됐습니다. 요격 8발 성공, 요격탄 소진으로 가동 중단. 요격률 산정 불가. 천궁2가 가동되지 않았으면 218발 중 210발이 아부다비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 통신병이 보고했어요. 빅터 콜먼 부사장이 벙커에서 연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결하지 마.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주변 참모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봤어요.
97.3이라는 숫자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빅터가 아닙니다. 저는 벙커를 나왔어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순간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차갑고 깨끗한 사막의 새벽 공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 불타고 있던 하늘이 잔잔해져 있었어요. 동쪽 지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궁2 포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사대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서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코 밑에 또 핏자국이 있었어요. 이번엔 닦을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작업복 가슴에 피가 몇 방울 떨어져 얼룩이 져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왕국을 살렸습니다. 그 남자가 올려다봤어요. 충혈된 눈, 갈라진 입술, 물집 터진 손. 그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어요. 아닙니다, 장군님. 이건 제가 만든 장비가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호도 없이 악수를 청하지도 않고 사진을 찍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음 점검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는 고객도 아니고 왕국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장비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잔 거고, 코피를 흘린 거고, 물집이 터져도 볼트를 조인 거예요. 그날 오전 10시, 왕세자 전화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전화, 천궁2 실전 요격률 98.1%입니다. 전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죠. 미국 쪽은 패트리어트는 요격탄 32발을 전부 소진하고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추가 보급까지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터 콜먼 부사장은 공습 중에 기지 벙커에 있었습니다. 벙커예요? 예, 전하. 한국 기술진이 사격 통제실에서 실시간 보정 작업을 하는 동안 빅터 콜먼은 벙커 안에서 워싱턴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나? 장비 점검 중입니다. 2차 공습에 대비해서요. 전화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세르, 한국에 전해라. 전체 패키지를 논의하고 싶다고. 전체 패키지라 하시면 천궁2, K30, K9, FA50 전부 다. 그리고 KF21도 장기 도입 협의에 포함시켜라. 예, 전하. 규모는? 전하가 저를 바라봤어요. 필요한 만큼. 우리 아이들 하늘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알겠습니다, 전하. 총 규모가 대략 38조 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콜먼 부사장에게는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 전하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30년간 제가 참아왔던 것을 전하도 참아오셨던 거예요. 1시간 뒤, 빅터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왕세자 전하 명의로요. 저는 직접 전달하러 갔어요. 빅터는 기지 VIP 숙소에 있었습니다. 공습이 끝났는데도 아직 안 나온 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빅터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셔츠가 구겨져 있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나세르, 빅터가 올려다봤어요. 어젯밤 대단했더군. 그 한국산이 꽤 선전했어. 선전이 아니라 97.3%입니다. 빅터. 패트리어트보다 28% 높은 수치예요. 빅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결정을 전달합니다. UAE는 한국과 전체 방위 패키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260억 달러 패키지는 검토를 중단합니다. 빅터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는데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실수야, 나세르. 큰 실수라고.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사일이 쏟아질 때 누가 하늘을 지켜줬는지 온 세계가 봤습니다. 서류를 들고 온 사람이 아니라 공구를 들고 온 사람이 지켜줬어요. 빅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F-35 유지보수 끊기고 경제 제재까지 갈 수 있어. 저는 빅터를 바라봤어요.
15년간 올려다보기만 했던 그 얼굴을 이번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콜먼 부사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요격탄이 바닥났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빅터가 입을 다물었어요. 벙커에 있었죠. 워싱턴에 전화하면서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사격 통제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레이더를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빅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협박하는 상인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워준 형제를 선택하기로요. 앞으로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스키 잔이었겠죠. 상관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카림이 옆에 붙었어요. 국장님, 사우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천궁투 실전 데이터를 보고 추가 도입을 협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카타르,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예.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천궁투 유럽 도입을 검토하겠다고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의 정오 햇살이 눈부셨어요. 48시간이었습니다. 72시간 전 왕세자 전하의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 48시간.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42년간 미국이 독점하던 중동 방산 시장에 금이 갔습니다. 그 금을 낸 건 미사일이 아니라 52도 사막에서 코피 흘리며 볼트를 조이던 손이었어요. 기지를 나서면서 천궁투 포대 쪽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장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음 공습에 대비하고 있었죠. 환호도 없었고 자축도 없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승리한 뒤에도 환호하지 않는 사람들. 악수를 청하지도 사진을 찍자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냥 다음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빅터는 에어컨 나오는 VIP 텐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52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레이더를 조립했죠. 빅터는 260억 달러를 불렀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이 볼트 하나가 전하의 왕궁을 지킨다고 했죠. 빅터는 벙커로 도망갔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사격 통제실에서 코피를 흘렸죠. 서류로 협박한 자와 땀으로 증명한 자. 세계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는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52도 사막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서류로 협박한 자와 땀으로 증명한 자. 세계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여러분은 이미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막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묵묵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